노인은 우아하고 속력이 빠르고 값이 많이 나가는 녹색 거북이나 대모를 좋아했다. 그리고 크고 어리석어 보이는 누런 색깔의 귀갑에다 교미하는 모양도 별나게 생긴 거북들이 눈을 딱 감고 고깔 해파리를 신나게 먹어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친숙함과 함께 경멸감도 느꼈다. 노인은 거북잡이 보트에 수년간 승선했었지만 거북에 대해 아무런 신비감을 느끼지는 못했다. 노인은 모든 거북에 대해, 심지어는 길이가 조각배만하고 무게가 1톤이나 되는 거대한 거북에 대해서까지 가엾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사람이 거북에게 무자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거북은 칼질을 해서 살을 갈라놓아도 몇 시간이나 심장이 심하게 뛰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자신의 심장도 이것과 비슷하려니 했고 손발도 거북의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정력제로 거북의 흰 알을 9월과 10월에 정말 큰 고기를 잡을 힘을 기르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줄곧 먹어왔다. 노인은 또 여러 어부들이 도구를 맡겨두는 오두막집에 커다란 드럼통에 저장해둔 상어 간유도 매일 한 잔씩 마셨다. 어부라면 누구든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놓아둔 것이었다. 대개의 어부들은 그 맛을 몹시 싫어했다. 그러나 그 맛은 어부들이 이른 새벽 단잠을 깨고 일어나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참을만 했다. 상어 간유는 감기나 유행성 독감의 특효였고 눈에도 좋은 약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구남새가 다시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놈이 또 고기를 찾았구나. 노인은 크게 외쳤다. 그러나 수면을 날아다니는 날치도 없었고 미끼고기가 흩어져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세히 지켜보니까 작은 다랑어 한 마리가 수면으로 뛰어올라 빙글 돈 다음 머리를 물속으로 향하여 곤두박질하는 게 보였다. 다랑어는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났다. 첫 번째 놈이 물속으로 곤두박질을 한 뒤로 계속해서 다른 놈이 뛰어올라 사방으로 흩어지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미끼고기를 따라 길게 뛰곤 했다. 그것들은 미끼고기 주위를 빙빙 돌면서 달려들고 있었다. 만약 저놈들이 너무 빨리 돌아다니지만 않는다면 저놈들 한복판으로 배를 저어갈 수 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노인은 고깃대들이 물거품을 허옇게 만들어 놓은 무리로 떠오른 미끼고기를 먹으려고 물속으로 곤두박질하는 구남새를 보았다. 새란 놈들이 때로 큰 도움을 준단 말이야. 노인은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낚싯줄로 고리를 만들어 놓은 데를 발로 밟고 있던 고물 쪽의 낚싯줄이 팽팽해졌다. 노인은 노를 내려놓고 낚싯줄을 팽팽히 잡아당기면서 다랑어의 힘의 강도를 가늠해 보았다. 노인이 줄을 당김에 따라 다랑어의 요동이 한층 심해졌으며 물속으로 고기의 푸른 잔등과 황금색 옆구리를 볼 수 있었다. 알버코로군, 노인이 외쳤다. 노인은 고기를 배 가장자리에서 흔들어서 배 안으로 끌어들였다. 총알처럼 단단하게 생긴 다랑어는 햇살이 내리쬐는 배의 고물 쪽에 누워 크고 우둔해 보이는 눈알을 굴리며 날씬한 몸매의 민첩한 꼬리로 배의 널빤진을 탁탁 두드렸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은 그러는 게 불쌍해서 머리를 두들기고 아직 죽지 않고 퍼덕거리는 다랑어를 발로 차서 고물 아래쪽 어두운 구석으로 밀쳐버렸다. 저 녀석 좋은 미끼감이군 그래. 10파운드는 나가겠어. 노인은 여전히 퍼덕거리고 있는 다랑어를 바라보며 또다시 외쳤다. 노인에게는 언제부턴가 혼자 있을 때 말을 커다랗게 하는 버릇이 있었다. 옛날에는 혼자 있을 때 자주 노래를 불렀다. 가끔 스맥선이나 거북잡이 배에서 당번을 하는 밤에는 혼자 키를 잡고 노래를 부르곤 했었다. 아마도 혼자 있을 때 커다랗게 말하는 버릇은 소년이 떠나버린 뒤부터인 것 같았다. 그러나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다. 노인은 소년과 같이 고깃배를 탈 때에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주로 밤이나 날씨가 나빠서 집에 있을 경우였다. 바다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짓거리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되어 왔고 노인 자신도 그것이 옳다고 믿고 또 존중하기까지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방해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노인은 자기 생각을 커다랗게 말하곤 했다. 딴 사람들이 내가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들으면 나더러 미쳤다고 할 테지. 노인은 또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그러고 나서는 또 그 말에 항변이라도 하듯 다시 소리내어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어. 돈 있는 자들이라면야 배에 라디오도 가지고 와서 뭘 듣기도 하고 야구 경기도 들을 테지만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야구 경기 생각을 할 때는 아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저 고깃대 부근에 큰 놈이 한 마리 있을 거야. 지금은 먹이를 먹고 있던 다랑어들 중에 낙오된 놈을 하나 건졌을 뿐이지만 말이야. 그렇지만 그것들은 어느새 저 멀리까지 갔단 말이야. 오늘 물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빠른 속도로 북동쪽을 향해 가는군. 시간이 그런 때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날씨 탓으로 그러는 것일까? 노인은 이제 해안의 초록색 선이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와 있었다. 마치 흰눈에 덮인 듯한 파란 언덕의 꼭대기와 그 위로 높은 설산처럼 떠있는 구름만을 볼 수 있었다. 바다색은 아주 진한 빛이었고 햇빛은 물속으로 프리즘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아침 나절에 보이던 수많은 플랑크톤이 이루는 반점도 태양이 하늘 높이 올라간 지금은 보이지 않았다. 1마일가량의 깊이에 드리워져 있는 낚싯줄이 똑바른가를 보면서 노인은 푸른 물속 깊숙이까지 커다란 프리즘 현상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다랑어 떼는 물속으로 잠겼다. 어부들은 이 종류의 고기를 총칭할 때에나 다랑어라 했고 팔거나 미끼 고기와 교환할 때에는 각기 고유한 이름으로 불렀다. 점점 햇살이 뜨거워졌다. 노인의 목덜미에 햇살의 뜨거움이 그대로 내리쬐었다. 노를 저어가는 동안 땀이 등줄기를 따라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저 물결을 따라 배가 떠내려가게 내버려두고 잠이나 자자. 낚싯줄 고리를 발에 묶어두면 고기가 건드릴 땐 깰 게 아닌가. 그렇지만 오늘은 85일째 되는 날이니 뭘 좀 낚긴 낚아야 할 텐데.